오늘 또 정리한 내용은 제가 예전에 딴 위험물 기능사 시험 요약 정리했었을 때 썼던 자료인데 해당 자료는 한글 파일로 만든 게 아니고 제가 손으로 수기로 직접 쓴 것들이에요. 근데 그냥 저 혼자 가지고 있기 뭔가 좀 아쉽다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여러분께 이것도 같이 한번 공유하고자 합니다. 딴지는 얼마 안 됐는데 그래도 이렇게 딴지는 얼마 안 됐는데 그래도 제 생각에는 제가 지금 정리한 해당 자료로 뭐 필기뿐만 아니라 실기도 한 번에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기능사 문제 같은 경우는 크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낯설어서 어려운 거지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기 때문에 자꾸 보시고 이걸 학습지라고 생각하시고 제가 이것도 공유를 할 거예요. 위험물 기능사는 이 내용과 함께 다음 내용으로 끝을 낼 겁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이제 1류부터 6류까지 위험물이고 그 다음에 연소 수식 계산식, 그러니까 물과 만났을 때 어떤 연소 반응이 일어나는지 이런 것들을 화학적 기호로 이렇게 나타내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제가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들을 이렇게 정리를 했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자료를 요청하셔서 이 자료를 받으시면 이 자료는 제 입맛에 맞게 해놓은 거기 때문에 제 글씨체이기도 하고 보시고 혹시 뭐 궁금한 점이 있거나 못 알아보는 부분이 있겠다 싶으시면 저한테 메일로 주시면은 제가 또 설명을 또 메일로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이 자료를 받으시면 이 자료는 이렇게 끝내는 게 아니고 한번 손으로 한번 적어보세요. 그 위험물 기능사, 특히 문과생이신 분들은. 이과생이신 분들은 쉬울 거예요. 되게 이 원소 보시고 하시는 게 쉬울 텐데 저도 문과생이었는데 처음에 이 위험물 기능사가 어렵던 이유가 다른 사람들은 쉽다고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어렵지? 라고 생각했던 이유가 너무 이 용어가 낯설고 원소 기호도 잘 모르고 이런 것들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저도 경험해보니까 나오는 것들만 나오고 그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 숙지만 하고 계시면 푸시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었습니다. 제 경험상. 이 내용 안에서 보셔도. 그래서 이 해당 내용과 만약에 본인이 공부를 하고 계시다면 그 공부하던 내용을 추가를 해가지고 하시면 아주 좋은 요약 자료집이 될 테니까 그걸 이제 시험 때까지 계속 숙지를 하시면 합격하시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1류 위험물부터 보자면 제가 이 물음표를 표시한 이유는 이 뒤에 ClO2 라고 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바뀌는 거예요. 칼륨과 나트륨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아염소산 연료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연소산 연료 그 다음에 과염소산 연료 그 다음에 무기가산화물 이런 식으로 만들어집니다. 밑에 보시는 이 50kg는 지정수량 50kg, 50kg, 300kg, 부질료 이렇게 돼 있는 것들도 300kg, 그 다음에 과망간산 염류는 1000kg, 1000kg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원소 기호식을 볼 때는 보시면 핵심적인 그런 것들 연소식들이 나와요. 이런 것들을 계속 보시면 됩니다. 보시고 외우시면 돼요. 밑에 것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1류 위험물은 우리 산화성 고체거든요. 1류 위험물은 산화성 고체이기 때문에 산소가 발생을 한다는 걸 기본적으로 아시면 돼요. 분해가 될 때 산소가 발생한다. 산화성 고체니까. 그래서 밑에 보시면 여기 내용에 보시면 다 O2가 들어가요. O2. 이런 공통적인 부분을 잡아내고 이제 뒷부분에 이렇게 뭔가 변형된 것들이 나오면 그 변형된 것들도 보면 약간 규칙이 있거든요. 마그네슘 Mg라고 적힌 이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수산화 마그네슘이 되는데 이 수산화 마그네슘 할 때는 항상 뒤에 E자가 붙는다. E가 붙는다. 이런 식으로 규칙성을 찾아내서 그거를 외우시면 금방 쉽게 외우실 겁니다. 처음엔 좀 어렵더라도 금방 쉽게 외우실 겁니다. 그래서 1류 위험물은 산화성 고체. 그래서 공통점은 O2를 생산해낸다. O2를 생산해낸다. 는 걸
이렇게 한번 공통적으로 찾아를 보시고, 그래서 아염과무인데 아염수산연료, 염소산연료, 그다음에 과염소산연료, 그다음에 무기가산화물 이런 식으로 이어지고, 그다음에 부질료, 불온산연료, 그다음에 무슨 질산, 그다음에 요드산 염류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식들도 적어놨어요. 이렇게 질산 암모늄, 질소와 수소 함량. 이렇게 보시면 총 분자량이 80인데 질소가 들어간 부분이 이 정도 양이니까 질소의 중량도 여기 원자량도 다 적어놨어요. 원자량 14니까 NN 2개니까 28, 그러니까 35%. 수소 경우에는 4개가 들어가죠. 근데 수소는 원자량이 1이니까 4가 들어가니까 5%.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 실기 시험에 나오는 이런 문제들 또 대략적으로 정해놨고, 이 실기 시험에서 나왔던 원자량들 또 제가 정리를 해놨으니까 한번 보시고 나중에 기출 자료를 구하셔가지고 그 구글링을 하시면 기출 자료가 많이 나오니까 그 기출 자료를 보시고 한번 또 추가할 부분이 있으면 추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정수량 외울 때도 인류 산화성 고체이니까 크게 50kg, 300kg, 1000kg, 그러니까 5, 3000 이렇게 따가지고 외우면 5, 3000, 인류는 1, 5, 3000, 1, 5, 3000 이렇게 외우셔서 지정수량 외우시고 세세한 것도 한번 보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류위험물. 그 다음에 이류위험물도 마찬가지로 유화적 이렇게 따서 이류는 지정수량이 100, 500, 1000, 15000 이렇게 15000, 이류 15000. 아까 인류는 35000이었죠? 53000이었죠? 53000. 죄송합니다. 53000, 15000, 53000, 15000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 앞에 두음을 따서 유화적, 금마철, 그 다음에 인화성 고체 이런 거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런 것들, 특히 유황과 그 산소가 만나서 이산화황을 만들고, 그 다음에 황린, 정린, 유화적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 앞에 두음만 따놨거든요. 금속분, 마그네슘, 철분, 철 이렇게 해가지고 돼 있고, 이 실기시험에 주로 나오는 이런 정의 부분 이런 것들을 빈칸에 비워놔요. 이 50, 그 다음에 150 이런 것들을 비워놓고 넣으라고 하거든요. 넣으라고 하니까 그런 걸 잘 보시고, 네. 규칙성을 제가 이 동그라미를 쳐놓은 건 이 규칙성이에요. 보면 알루미늄이 들어가서 어떤 그 계산식이 나오게 되면 뒤에 주로 3이 들어간다. 공통점 이런 것들을 잡아내서 하시면 돼요. 철 같은 경우도 이 53, 50이라는 부분 이런 것들 외우시면 되고, 인화성 고체도 이 고형알코올, 미추진 고형알코올, 그 다음에 인화점 40도 미만인 고체 이런 것들을 물어보더라고요. 실기시험이나 이런 데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시고 자기 손으로 한번 직접 적어보셔야 외울 수 있으니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삼류금수성, 자연발화성 물질, 칼륨, 나트륨, 그 다음에 알킬, 알루미늄, 그러니까 칼라킬 이렇게 두음을 따서 외우시고요. 밑에도 지정수량, 그 다음에 이거는 그리고 이렇게 로마자로 되어 있는 거는 위험 등급이에요. 위험 등급. 얘는 위험 등급이 2등급인 것들 이렇게 넣어놨고, 이거 황린. 아까 위에 있는 황은 아까 제가 잘못 들어서 됐는데, 이것도 파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3황아린, 5황아린, 7황아린 이런 걸 표현한 거. 황화. 황자 적어 놓으면 뒤에 삼류에 나오는 황과 헷갈리니까 표시를 해 놓은 겁니다.
보면 이런 포스핀 가스를 발생시킨다. 그러니까 뭐와 반응해서 무슨 가스가 발생한다. 이런 거는 무조건 다 외우셔야 돼요.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기출에. 제가도 시험을 쳐봤지만 그런 것들에서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밑줄 이렇게 빨간색으로 별도로 표시해 놓은 부분들은 무조건 외우셔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런 것들을 몰랐기 때문에 C2H2가 아세틸린이구나, CH4가 메탄이구나, pH3가 포스핀이구나, 이런 핵심적인 물질, 원소 기호 같은 것들을 무조건 외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알칼리 금속, 알칼리토 금속 이렇게 돼 있고, 보시면 다 들어가는 게 비슷해요. OH가 붙거나 OH가 붙거나, 그다음에 산소가 배출된다거나 아니면 수소라든지 수소가 나온다. 수소하니까 얘는 무조건 수소가 나오겠죠. 어떤 거와 만났을 때. 맞죠? 수소가 나오겠죠. 그다음에 뭐라고 되게 인화석회 이런 것들은 포스핀 가스를 만들어낸다. pH3라는 포스핀 가스를 만들어내고, 타나 카바이트 이런 것들은 아세틸린을 만들어내는데, 이런 것들은 또 이런 비교가 잘 될 수 있으니까 한번 확인을 해봐라 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자료를 가지고 시험을 쳤기 때문에 이 내용 중에는 틀린 내용은 없을 거예요. 제 경험상.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사류이온물은 인화성 액체죠. 4인액. 그래서 특수인화물. 보시면 특수인화물의 정의라든지, 은근히 정의 부분에서 잘 나와요. 발화점 100도 이하, 인하점 마이너스 20도, 끓는전 40도 이하, 이런 부분을 비워놓고 숫자를 넣으라 하거든요. 100도, 마이너스 20도, 40도 이하, 이런 것들. 특히 사류이온물은 외울 게 되게 많아요. 보면, 그래서 제가 비수용과 수용성이라는 규칙을 가지고 정리를 했거든요. 비수용성, 수용성, 여기도 비수용, 수용성. 그래서 보시면 특수인화물은 지정수량이 50리터, 200, 400, 1석유류는 200, 400, 알칼류는 400, 이런 식으로 가고, 그 다음에 이서류계에서는 1000리터, 2000리터, 여기는 2000리터에서 4000리터, 그 다음에 6000만,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규칙성을 찾아서 외우시면 금방 외우십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시면 특수인화물 같은 경우에는 두음을 따는 거죠. 앞에서부터 디이아산 이렇게 해서 디에텔에트르, 이황화탄소, 아세트알데히드, 그다음에 산화프로필린 이런 게 나오는데, 특히 이렇게 적어놓은 것들 이대로 그려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외우셔야 돼요. 여기 보면 CH3, CHO, 그다음에 CH2 이렇게 있는데, 보면 C가 3개죠. C가 3개가 들어가고, 한쪽 면은 H가 3개를 만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H가 들어가고, 한쪽은. 근데 이 위치도 바뀌면 안 돼요. 여기 항상 요쪽에 있어야 돼요. 이쪽에 있어야 되고, 여기도 O가 있어야 되고, H가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1석으로도 마찬가지고, 보시면 이 내용이 너무 많아서 비수용성을 모두 다 외우기 힘들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힘든데, 보면 그러면 요 중에 내가 취할 것만 취하겠다. 수용성만 외워야겠다. 하면서 CP야 이렇게 앞글자만 따서 CP야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 보시면 석유류도 생긴 게 다 비슷비슷해요. 보면 여기 메틸 에틸 케톤이 있는데 CH3, CO, C2H5가 있고, 여기 보면 CH3, CO, CH3라고 돼 있어요. 보면 차이는 여기서밖에 안 나는 거죠. 시아나수소 이런 거는 외우기 쉬우니까. 벤젠 같은 경우도 C6H6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그리고 특히나 톨루엔이나 벤젠, 크실렌 이런 것들은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자주 잘 나오는 것들이에요. BTX라고 적어놓은 것들 뒤에도 제가 정리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보시면 됩니다. 이런 정의들도 무조건 외우셔야 되고, 여기도 메틸 알코올은 CH3OH, 여기 에틸 알코올은 C2H5OH 이렇게 식을 나왔고, 이런 것들 중에서 이런 것들이 잘 나오니까 이런 것들은 보시면 됩니다. 이 정도 보시면, 여기 보면 BTX 중에 하나인 크실렌을 정리를 해놨고요. 보면 크실렌 또 종류가 OMP라는 형태로 다 달라요.
근데 규칙성이 있죠. 보면 CH3, CH3가 이렇게 들어가고 M은 그 다음에 시계 방향으로 CH3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화학적 지식이 없으면은 풀기가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정리를 해서 내 스스로 정리를 해서 아 이런 규칙성이 있구나 해서 그걸 외워버리면 오히려 자주 나오는 것들만 나오기 때문에 쉬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자기만의 그런 쉽게 암기할 수 있는 방법, 요약된 방법들을 한번 쓰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다가도 그래도 외워지더라고요. 자꾸 보니까. 외워지니까 하시면 되고. 클스의초.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취할 수 없다면 외울 수 있는 것들만 외우자. 이렇게 선택을 하셔서 외우시면 나머지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외워지게 됩니다. 한 달 정도만 좀 투자하시면 금방 외워집니다. 그다음에 삼석유류. 아니 그래 이렇게 돼 있고 여기도 보면 원소 그림이 그려져 있죠. 이런 그림들을 외우셔야 돼요. 근데 요 그림도 자꾸 그리다 보면 이게 다 외워져요. 해보니까. 그러니까 너무 겁먹지 마시고 한번 해주시면 돼요. 여기도 C가 3개 있고 H가 5개가 들어가고 OH가 3개가 들어가는 그런 형태. 얘는 C가 2개 들어가고 OH가 2개 들어가고 H가 4개 들어가고. 그러니까 오히려 이거를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이거를 외우다 보면 이게 자연스럽게 외워집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 또 그림이죠. 보면 C6H5라는 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동그라미가 들어가요. 근데 ON2가 위에 들어가고 얘는 NH2가 위에 올라가고 이런 형식으로. 그러니까 무조건 이 받은 자료를 다시 한번 손으로 쓰셔야 됩니다. 실기 공부하시는 분들은 특히. 그 다음에 사석의류, 동식물류. 이것도 자주 나와요. 동식물류. 그러니까 나중에 산업기사나 화재감식평가 산업기사나 기사나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또 나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위험물 기능사를 공부를 하시고 나중에 뭐 화재 감식 평가 기사나 뭐 이런 것들을 공부하면 좀 더 수월하니까 이때 공부를 하실 때 한번 제대로 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시험에 나왔던 문제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한번 하시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도 시험에 제가 여기 정리한 것들은 제가 기초 공부를 하면서 나왔던 것들 위주로 다 공부를 했기 때문에 한번 다 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5류는 자기 반응성 물질. 유가질해 이렇게 해서 유가질해 이렇게 외웠죠. 저는 유가질해. 이것도 가사나 벤졸 이런 것도 보시고 외우셔야 되고 이 모양이 아까 저 위에 봤던 C6H5라는 모양과 똑같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오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모두 다 외울 수 있는 것들은 다 두음을 따서 외우시고 그 다음에 그림 있는 것들은 그림 무조건 외우시고 그렇게 가시면 되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요약을 한 것도 이 물질에 대해서 모두를 다 정리를 해놓은 게 아니에요. 시험에 자주 나오고 이건 무조건 자주 봐야 되는 것들인 거구나 라는 것만 제가 또 정리를 해놓은 거니까 그것만 보셔도 됩니다. 전류엔 홍산 이렇게 다 그림을 그려놨죠. 그러니까 이 그림과 이 그림의 차이점은 이 빨간색 부분밖에 없다. 이런 걸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육류이온물. 그것도 산화성 액체죠. 육류이온물. 육산액, 질산, 가산화수소 이런 것들 또 꼭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설명을 딱히 드릴 게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거는 보시면 다 외우셔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다 외우셔야 돼요. 본인이
뭐 백날 성명해봐야 뭐 크게 의미가 없고, 계산하는 방식만 아시면, 이 보면 파란 색깔로 숫자를 구분해 놨어요. 이 들어가는 숫자가 어떤 게 들어가는지 본인이 한번 적어 보시면서 계산을 한번 해 보시면 됩니다. 네. 이 자료도 여러분이 메일로 요청을 하시면 다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보시고, 혹시 뭐 다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또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또 이거 위험물 기능사에서 올릴 부분은 이제 저장소라든지 이송 취급소라든지, 그다음에 위험물 이송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점수를 확보를 해야 돼요. 이 화학 쪽에 너무 이제 낯설거나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거기서 무조건 점수를 따셔야 되니까 또 거기도 하셔야 됩니다. 제가 높아짐에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자료가 모든 걸 다 포함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또 공부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과 믹스를 해가지고 정리를 하시면 더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제 경험상 이것만 외우는데도 벅차긴 하더라고요. 벅찬데 이것만 제대로 외우셔도 제가 봤을 때는 합격하는 데는 크게 무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또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메일로 요청하실 분들은 제가 메일을 하단에 달아 놓을 테니까 해당 메일을 보시고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메일로 보내시기 전에, 요청하시기 전에 한번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또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